2007년 2회 1급 17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시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죠? 여러분들 딱 보면 이건 주제는 내용은 유학에 관한 문제지만 그 유학 안에서 시간 순서를 묻는 뭐라고요? 시기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쯤 되면 이제 일가견이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유학의 경향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느냐? 가나다라를 순서대로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어때요? 항상 이 안에서 이게 언제적 유학인지 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내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여러분 전제왕권 강화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통일신라시대 중대. 알겠어요? 통일신라시대 중대. 그러니까 무열계가 집권하던 이때입니다. 알겠죠? 자, 왕권 강화라는 말이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왕권 강화라는 것의 의미가 시기별로 다 다르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연맹왕국에 비해서 고대국가가 되면 왕권이 강화되죠. 그래 안 그래? 또 고대국가도 신라만 보더라도 신라 상대에 비해서 중대가 되면 왕권이 강화되죠. 이때 왕권 강화를 우리는 전제 왕권 강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고려보다 조선이 어때요? 왕권이 강화되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또 왕권이 특별히 강했던 때, 육조 직계지가 시행됐던 때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태종 때하고 세조 때 이렇게 왕권 강화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통일신라 시대는 전제왕권이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역사에서 특정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면은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다, 신라 중대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때가 되면 유교가 불교에 대항하는 독립된 사상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유학을 신봉하는 이들은 현세적인 도덕지상주의를 내세워서 불교적 세관을 비판을 가하였다. 신라 중대 주로 이제 육두품들이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지식인 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통일신라 중대 알겠어요? 신라 중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나와보세요. 지방에 근거를 둔 유학자들이 학문의 연구와 서원을 읽어보십시오. 지방에 근거를 둔 유학자들이 서원을 통해서 이건 누구야? 사림의 세력 기반이 서원과 뭐라고 그랬죠? 향약이라고 했죠.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되게 사림들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후진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제적인 학문보다는 사색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즐겼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깊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기론이 점차 그 깊이가 깊어져서 학문적 연구가 심화되던 때는 언제냐? 왜라는 이유입니다. 되게 17세기쯤 가면은 성리학에서 이런 경향들이 나타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교의 정치 이념은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이 표현,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 알겠어요? 도덕적 합리주의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또는 뭐 유교적 합리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되게 유교가 그 당시 사회를 다스리는 합리적인 철학으로 또는 사상으로 작동된 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되면은 불교는 비합리적인 거야. 또는 뭐 기타 다른 사상보다는 유교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합리적인 학문이야. 또는 사상에 이렇게 내세운 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 안 그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최승로가 말이죠. 너무나 고려 초기에 불교에 돈을 많이 꼬라박았어요. 또 팔관에 또 연등에 이런 행사하느라고 재정 낭비를 하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데 이제 유교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통치의 기본으로서는 유교로 삼고 불교는 그죠? 불교는 수신의 도로 삼자. 시국의 도는 유교로, 수신의 도는 불교 이렇게 유불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때가 언제라고? 고려 전기입니다. 그래서 다는 말이에요. 다는 고려 전기쯤 되겠다. 그죠?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쯤 되겠죠? 자, 국왕이나 귀족들은 정치가로서 도덕적인 수양을 중시하였으며 또 불교는 내세를 위한 가르침으로서 그러니까 유교는 치국에도 불교는 수신에도 이런 주장을 했을 때의 시기다. 시기적으로 고려 전기 됐어? 그 다음에 신유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윤리를 중요시하는 면에서 수용되었으나 점차 이거 보십시오. 신유학은 그 이전의 유학에 비해서 고려 말 들어온 성리학을 말합니다. 성리학.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온 것은 이미 삼국시대부터인데 그런 기존의 훈과과는 달리 새로운 유학이 들어와서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건국 기반이 됐지 않습니까?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성리학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 윤리를 중요시하는 면에서 수용되었으나 점차 인생과 우주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는 철학적인 측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표현할 때 성리학은 유학 가운데
철학적 유교다. 알겠어요? 철학적 유교다라고 했는데 이 철학적 유교란 뭐냐? 결국은 인생이 뭐고 또 우주가 뭔지 알겠어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성리학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이 이제 15세기에는 나라를 세우는 건국 기반으로서 받아들여지다가 16세기쯤 가면 이렇게 이제 성리학이 이기론이라는 측면에서 알겠어요? 철학적 유기라는 이런 측면에서 점차 강화되고 이게 더 심화된 게 17세기고 알겠죠? 그게 아주 심화돼서 말이죠. 그냥 사상 논쟁이 사상 투쟁으로 전개돼가지고 호론, 락론 이 지경으로 간 게 19세기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유학의 경향을 시기별로 쫙 살펴봤어요. 여러분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들이 이렇게 어떤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각 시기의 유학을 표현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찾아보세요. 제일 빠른 게 1번이죠. 1번. 그래 안 그래? 1번이 신라 중대고 통일신라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가장 빠르고 다가 고려전기 그 다음에 라가 조선 16세기 그 다음에 나가 17세기니까 순서로 놓은 것은 가다 라나 2번이 정답이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별로 쉽지는 않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언어적 표현 때문이죠. 시기를 묻는 문제.